안녕하세요. 머물다가게 책방지기 다니입니다. 글 쓰고 책 찍는 연필농부 바닥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일주일 동안? 네네, 잘 지냈습니다. 아직도 운동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 네, 전 아직도 못하고 있고요. 오늘도 네네, 아침에 다녀오셨어요? 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새로운 운동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네. 이게 이제 쭉 같은 걸 하면은 이제 운동의 효과가 좀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더 강하게 하거나 더 오래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제 바쁘다 바쁜 현대인들은 오래 운동도 못 하니까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뭐 버피 10번 하고 그 다음에 뭐 팔굽혀펴기 10번 하고 그 다음에 뭐 런지 10번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빠르게 돌리는 거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막 근데 혼자 하면은 하기 싫으니까 하다 멈추긴 그쵸. 하는데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막 다리를 덜덜 떨면서 왔습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힘든데 그거를 하고 오셨다니까 정말 존경스럽고, 저는 계속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하고서는 언제 시작을 할지 점점 허리에 있는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허리가 막 아프고, 저는 오늘도 막 부랴부랴 막 동구청에 다녀오고 정신이 없는 가운데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아주 책을 읽는 동안은 정말 차분하게 맞아요. 차분한 마음으로 책을 네네.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름에 관련된 책을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름빛 아래라고 하는 책입니다. 황수영 작가님의 책이에요. 이 책을 제가 알게 됐던 계기가 그 대전의 다다르다라고 하는 그 책방에서 이 여름과 관련된 주제로 북토크를 쭉 이어서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여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그 당시에 제가 여름에 뭔가 힘든 일이 되게 많은 여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름을 좀 좋아할 수 있지? 제발 여름 나도 좀 좋아하고 싶다. 근데 이제 여름에 관련된 책을 쓰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뭔가 여름의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때 북토크를 몇 개를 들었었는데, 그 중에 이 황수영 작가님을 그 북토크에 가서 이제 알게 됐던 그런 책이었어요. 맞아요. 여름에 관한 책들 많이 쓰시죠. 네. 여름을 너무 좋아해서 출판사 이름도 여름으로 지으신 분도 있고 네. 그 강렬하고 뭔가 에너지 넘치고 그런 이미지들을 좋아하시는 작가님들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저는 여름이 막 이제 힘든 상황에서 이 책을 어제 보고 약간 뭐 여름을 예찬하고 여름을 이렇게 막 좋은 이야기들만 많이 하는 그런 책이겠지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또 그런 부분만을 담은 이야기는 또 아니잖아요, 이 책이.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여름빛 아래라고 해서 여름 책인가 하고 펼쳤는데 여름 얘기로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막 겨울 얘기로 쭉 시작했다가 여름 네. 얘기 잠깐 나왔다가 다시 뒷부분에는 겨울 얘기여서 맞아요. 여름빛 아래? 그냥 약간 그냥 계절의 흐름에 관한 책 같기도 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네. 뭐 계절에서 배운 맞아요. 얘기라던가 한 한뼘의 뼘의 계절에서 계절에서 배운 배운 것들이라던가 네, 맞아요. 뭐 사계절에 관한 책 혹은 절기에 관한 책, 이런 책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책이랑 비슷한가 하고 살펴봤는데 또 그렇지는 않고 본인이 생각하는 여름에 대한 얘기들이 많고 겨울에 관한 글도 사실은 여름하고 연관지어서 잘 맞아요. 쓰여 있어서 네. 여름에 관한 책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네. 제가 그때 여기 북토크에 가서 들으면서 이제 제가 메모장에 적어놓은 메모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작가님이 이 책을 겨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겨울부터 쓰셨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쓰신 어떤 순서대로 이거를 쭉 배치를 해서 1년의 시간을 아마 보내며 쓰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겨울로 시작해서 또 여름을 나고 또 겨울로 마무리되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오랜 시간 이 글을 계속 지으면서 요거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적어놨더라고요, 메모장에. 그리고 작가님이 이 책을 출판한 이 출판사는 별빛들이라고 하는 출판사예요. 근데 지금은 또 1인 출판을 새로 이제 만드셔서 하고 계시거든요. 별빛들은 황수영 작가님의 출판 브랜드는 아니고 네. 여기 보니까 또 편집인과 발행인이 다르게 있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별빛들이라고 하는 이 출판사도 조금 찾아보니까 이 출판사가 독립출판
그 문학 하시는 작가님들을 좀 발굴해서 그런 독립출판 문학을 다루는 그런 이제 시리즈를 쭉 만드는 출판사이더라고요. 맞아요. 뒤에 보면은 네. 별빛들에 관한 소개 페이지가 있어요. 맞아요. 뭐 기존의 방식과 형식으로부터 자유로우며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문학 작가들과 협업하고 그들의 작품을 대중에게 소개하는 문학 출판사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황소영 작가님의 여름빛 아래가 11번째 시리즈로 나온 책이고 그 전에도 이렇게 쭉 여러 독립 출판 문학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출판사이기도 합니다. 요 전체적인 느낌은 혹시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겨울에서 시작해서 여름, 겨울로 끝나니까 사실 뭐 이게 농담이긴 하지만 겨울빛 아래 이렇게 제목을 지어도 하나도 어색하지 맞아요. 않은 이게 겨울 이야기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었었는데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이것이 왜 여름 책인지 네. 여름을 당신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렇게 쓰여 있는 서문 같은 게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것보다도 그 중간쯤에 105쪽에 보면은 네. 여름에 대해서 그냥 언급하고 지나가는 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아 겨울 아니고 여름이구나, 이 작가님은 여름을 더 좋아하시고 이 책의 주인공은 여름이구나, 네. 이런 느낌이 확 왔어요. 맞아요. 그 부분을 제가 잠깐만 읽어보면 여름이 정말로 다 같다. 여름 소리와 여름의 색을 다시 만나려면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 이제부터는 기다림의 시간이다. 보내고 나면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만나면 얼른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여름. 언제나 아름다웠다. 여름의 빛과 여름의 초록과 여름의 웃음소리는 아름답지 않은 적이 없었다. 오지 않을 때는 기다리고 오면은 빨리 갔으면 좋겠고 또 지나가면 다시 기다리는 맞아요. 그 마음이 정말로 그냥 맞아요. 복잡하게 좋아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냥 맞아요. 무조건 좋아 이런 거보다도 더 층층이 쌓여있는 마음들 같아가지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저도 이때 그 여름에 대한 그런 책을 읽고 막 여름이 힘들었지만 그 여름을 막 이렇게 한껏 이렇게 끌어안고 이런 북토크를 찾아다닐 때 내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하기에 버거운 대상이어서 그걸 계속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그런 글을 제가 썼더라고요. 근데 여기 책을 다시 읽으면서도 여름을 좋아하는데 또 너무 힘들고 또 진짜 여기에 나온 말처럼 저도 그 부분에 밑줄을 쳐놨거든요. 보내고 나면 또 다시 오길 기다리고 또 만나면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 관한 글에서도 여름의 소리랑 겨울의 소리랑 약간 비교하면서 네. 뭐 둘 다 좋아하시는데 뭐 그렇게 표현한 것들도 좋았고요. 맞아요. 겨울은 춥고 외롭고 뭐 쓸쓸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된 글들이 있는데 너무 춥다 싶은 날엔 아는 얼굴에 책을 꺼낸다. 만나본 적 있는 얼굴, 가까이에서 바라본 적 있는 얼굴, 목소리를 들어보고 눈 깜빡이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바로 곁에서 목격한 적 있는 얼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그것 역시 온기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덜 추워지는 것은 아니고 춥지만 괜찮다 싶다. 이분이 경주에 사시잖아요. 맞아요. 경주가 뭐 얼마나 번화한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시골은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대도시는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조용하고 한적하고 평화롭고 뭐 맞아요.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 언급들이 좀 있어요. 뭐 너무 조용한 곳은 평화롭고 외롭다라던가 그런 막 말하고 싶을 때에 그 외로운 마음들 누가 들어주기만 해도 좀 나아진다 뭐 이런 맞아요. 식의 언급이 있는데 저도 귀촌해가지고 시골에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들이 공감이 엄청 간 거예요. 평화로운 곳에 살고 싶어서 시골에 갔는데 진짜 또 너무 조용하고 너무 평화로우면 되게 외롭고 쓸쓸하거든요. 그렇구나. 저는 그때 막 계속 막 일기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갔는데 작가님이 방금 제가 읽은 그런 대처럼 얼굴을 아는 사람의 글을 읽으면 그 사람과 대화하는 느낌이 들고 맞아요. 이런 식의 방법을 알았더라면 저도 좀 덜 외로웠을 텐데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그 부분이 진짜 공감이 가는 게, 저는 이 작가님을 처음에는 얼굴을 모르는 채로 이 책을 읽었을 때와 이 북토크를 들으면서 작가님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 이 책을 다시 읽으니까 작가님의 목소리로 이 책이 읽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글과 너무 닮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닮은 모습과 그때 그 작가님의 뭔가 조곤조곤하신 그 목소리가 떠오르면서 뭔가 작가님이 읽어주시는 것 같다라는 또 새로운 느낌을 받았어요. 다시 읽으면서. 그리고 이 황소영 작가님이 그 말씀하신 경주에 지금 살고 계시면서
아마 여기 뒤에도 대구에서 일하시는 네네네.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대구에 계시다가 이제 경주로 이사를 가시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경주에서 그 계속 까만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까만개 이름이 깜디예요.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도 너무 반가웠던 게 저희 집 개 이름이 깜지여가지고 오. 그 저희 집에도 검은 강아지 2마리가 있는데 깜지와 바둑인데 여기에서 이제 작가님이 키우시는 강아지가 이름이 깜디여가지고 그게 또 너무 반갑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 작가님이 이제 그 1인 출판사를 만드신 그 이름이 이불섬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북토크 때 이불섬의 뜻에 대해서도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집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이불 속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불 속에 그 깜디 그 강아지가 이렇게 몸을 웅크리고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이 이렇게 섬처럼 보여가지고 둥그렇게 그래서 이불섬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뭔가 가장 안전한 곳 이런 의미를 담은 출판사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또 떠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읽으면서도 그런 되게 포근하고 안전한 느낌과 그 깜디의 그 귀여운 모습이 또 중간중간 이렇게 상상하게 되는. 맞아요.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이불 속에 쏙 들어가 있는 모습이 엄청 귀엽고 맞아요. 편안하잖아요. 우리 집 고양이도 뭐 어디 있는지 아무래도 못 찾겠는데 저기 조금 볼록 튀어나온 데가 있으면 저기 있나 하고 이렇게 들어보면 또 저기 있고. 맞아요. 그런 느낌의 그 귀엽고 안락한 그런 또 마음이 드는 책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네. 책들이 다들 뭐 길이들이 다 짧고 뭐 조금 긴 거는 한 페이지나 한 두세 페이지까지 이어지는 것도 있는데 네. 그냥 정서가 되게 약간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은은하고 편안하고 뭐 맞아요. 이런 느낌이 네.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에 보면은 되게 재밌는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나 대충 하고 싶다. 약간 그런 식의 취지. 그리고 맞아요. 뭐 하기 싫은데 이건 겨울이니까 그런 거다. 그래서 핑계를 대는 것 같지만 핑계면 어떠냐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얘기 나오는 거가 저도 이제 게으른 사람이 나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아까 우리 초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운동해야 되는데 맞아요. 못하고 있네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냥 뭐 겨울이니까 못할 수 있지. 그쵸. 뭐 여름이니까 못할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가 좀 귀엽고 그쵸. 웃기기도 했어요. 네. 그냥 조금 허술해도 네네. 괜찮다. 네. 그냥 싫은 건 안 할 거다. 막 이런 느낌? 느슨하게 살 거다. 맞아요. 이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 제목을 보았을 때는 물론 이 표지나 이런 건 굉장히 서정적이고 막 어떤 태양의 뭐 강렬함이 네네. 느껴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름빛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딱 이글이글 타는 태양 막 이런 게 사실 떠오르잖아요. 맞아요. 되게 뜨겁고 덥고. 네네. 근데 사실 이 책이 그렇게 막 엄청 막 열정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슬픔에 관련된 이야기를 맞아요. 굉장히 많이 해서 제가 사실 계절을 별로 안 타는데 저 유일하게 약간 장마를 타거든요. 날씨와 이 비가 이렇게 주구장창 내리는 맞아요. 그거에 약간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그런 습한 여름에 그 장마철이 떠오르기는 했어요. 막 장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도 뭔가 장마철의 그 슬픔과 우울과 거기 이렇게 물에 잠겨 있는 듯한 그 느낌이 조금 가득한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서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정서로 이게 장마가 있고 집이 좀 눅눅하고 그러면 뭐 환기도 해야 되고 방도 닦아야 되고 뭐 이렇게 늘 해야 하는 생활의 일들이 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허술하고 느슨하게 뭐 게으르게 대충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또 그렇지는 않은 맞아요. 게 되게 성실한 느낌이 나는 그런 문장들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뭐 산책하기 싫은데 오늘 또 산책했다라던가 뭐 청소하고 살림하고 이런 식의 뭐 생활을 돌보는 맞아요. 일은 굉장히 고단하지만 멈출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의 네. 이야기들이 아름다운 문장으로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약간 맞아요. 내용을 설명하듯이 하니까 좀 재미가 없고 안 멋지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책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으로 쓰여 있습니다. 문장이 너무 아름다워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시콜콜하고 맞아요. 그냥 일상적인 건데 그것을 되게 시적으로 맞아요. 아름답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 같아요, 진짜로. 맞아요. 저는 거의 이게 되게 시집에 가까운 네네. 글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실제 그리고 또 맨 뒤에 이병률 시인님이 또 맞아요. 이렇게 코멘트로 감상을 또 적어주시기도 했는데
이 작가님이 또 시를 좋아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시를 읽는 이야기나 또 시를 써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의 이야기나 이런 게 계속 나오잖아요. 맞아요. 시를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 마무리되는 글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몇 권의 독립 출판물들을 같이 읽으면서 네. 거기에 쓰는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글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네. 쓰는 것이 나한테 어떤 의미를 주고 네. 나는 계속 쓰고 싶고 이렇게 앞으로 살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다짐하거나 자기한테서 의미를 찾는 글들이 많았는데 이 책도 그렇게 형식적으로 그것처럼 뭐 시를 쓰면 이렇게 좋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냥 이 작가님의 그 태도나 정서에서 맞아요. 은은하게 이 사람이 삶이 곧 시구나 맞아. 이 사람의 글이 곧 시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 하고 네. 뭐 시를 읽고 시를 쓰고 싶다 이런 식의 맞아요. 글들도 많죠. 되게 좋더라고요. 비유나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있는 것도 굉장히 아름답고 저는 그 되게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쓰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어서 38쪽에 발표한 글은 왜 다시 읽기가 힘든 걸까? 책을 만드는 게 점점 무서워진다. 아무도 읽지 않은 내 글을 나 혼자 읽을 때가 좋다. 정말 내 것 같아서 그런가? 이렇게 쓴 이 부분이 좀 와닿더라고요. 저도 제가 쓰고 난 책은 그렇게 이상하게 다시 완독을 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네. 바다님도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내기까지 엄청 많이 너무 많이 읽잖아요. 읽으니까요. 너무 네. 많이 읽어서 이제 지겨워서 못 읽는 것도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는 그냥 좀 민망하기도 하죠. 지금 우리가 이 방송하는 거를 편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 봐야 못 되긴 보죠. 하지만 맞아요. 다시 이거를 뭐 올리고 나면 그냥 잘 못 TV 봐요. 프로 보듯이 네. 볼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진짜 그 비슷한 마음일 것 같아요. 네네. 진짜. 이 황소영 작가님이 그런 쓰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고 그런 생활과 쓰기와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되게 진짜 이렇게 알차게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쓰는 삶을 사시는 게 좀 되게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 책 전반적으로.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엄청 예민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게 다 느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 뭔가를 묘사하거나 그 느낌을 표현할 때도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시는구나 이런 표현들이 많았어요. 네. 뭐 이게 저희가 다 읽을 수는 없어서 그냥 어떤 내용인지만 얘기 드리면은 네. 그냥 뭐 상처를 입었다라던가 마음이 긁혔다라던가 아프다 이런 식의 상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이것이 칼날에 베인 상처처럼 느껴지는지 뭐 플라스틱이 뾰족 튀어나온 부분에 오래 두었던 것에 살짝 스치는 느낌인 것인지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세부적으로 본인이 느끼는 감정들을 포착해가지고 잘 표현하셔서 이런 것이 바로 시인의 감상인가? 이런. 그 황소영 작가님이 이 책을 쓰신 것도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거의 6번째? 예, 6번째 산문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의외의 제주가 2016년에 처음으로 독립출판을 하셨고 그 다음이 사랑에 취약한 사람 2017년에 쓰신 것이 있고 오늘은 파도가 높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 처음에는 2018년에 네네. 나왔다가 지금 그 절판이 되었는데 다시 그 황소영 작가님의 이불섬이라고 하는 그 출판사 이름으로 개정판이 2023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책도 이불섬에서 나온 뭔가 조금 결이 다 느낌이 좀 네네. 비슷하죠. 그리고 표지를 다 같은 작가님이 하셨네요. 제가 그런 이 것 같아요. 표지가 네. 너무 예뻐가지고 찾아봤더니 김민지 작가님이어가지고 네. 제가 인스타에서 찾아서 막 팔로우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오늘은 파도가 높습니다. 새벽 산책 허밍도 되게 분위기가 네. 비슷해서 봤더니 이것도 맞아요. 김민지 작가님이 표지 작업을 하셨네요. 네.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해변은 여름이라고 2019년도에 또 책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이게 저희 책방에서도 판매하고 있었던 책인데 아무목이나 끌어안고 울고 싶을 때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도 저희 책방에서도 판매가 잘 됐었고 이게 2020년에 나온 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22년에 이게 여름빛 이것이 깜디인가 봅니다. 네. 이 책 깜디. 네, 깜디가 네. 있네요. 깜디의 그림이 있고 이 그림도 너무 예쁘고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2023년에 책이 되게 많으시네요. 새벽 산책 허밍 이렇게 또 나왔고 그러니까 책을 진짜 지금 거의
7권 정도 거의 매년 한 권씩은 출간을 하시는 또 굉장히 또 성실한 네, 성실한 작가님. 부지런하고 네. 성실하신 작가님. 맞아요. 혹시 작가님이 또 읽으시면서 제가 와닿았던, 좋아했던 네, 그런 문장이 또 있으신가요? 저는 그 내용 중에 음. 그런 게 있었었는데 제가 51쪽에 보면은 네. 너무 오래된 것 옆에 있으면 내가 놓지 않으려고 꼭 쥐고 있는 것이 모래밭에서 주워온 돌멩이나 조개 껍데기 같이 느껴진다. 주머니를 뒤집어 한번 털어버려도 그만일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 경주에 사시니까 아마 그 무덤 맞아요. 옆에 산다 이런 식의 네. 이미지를 계속 얘기하시는데 네.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다 하찮은 것처럼 음. 느껴진다. 그런 거를 주머니 속에 까끌까끌하게 잡히는 뭐 모래나 이런 걸로 표현하는 것도 맞아. 너무 좋고 네. 그거를 털어버리나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몇 페이지 지나고 나면 그런 걸 이제 주우러 가야겠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네. 그게 너무 재밌고 귀여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57페이지에 보면 네. 털어버린 주머니가 비었다. 돌아서서 바다로 간다. 조개 껍데기와 돌멩이를 주우러. 몇 번을 털어버리더라도 다시 몇 번을 주울 것이다. 일부러 줍지 않아도 어느샌가 바짓단 안에 양말 끝에 매달려 오는 모래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걱정일 수도 있고 어떤 마음일 수도 맞아요.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한낱 별것 아니다. 이 오래된 것에 비해서는 그 주머니 속에 있는 먼지 같은 것이니까 털어낸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예민한 작가에게는 그쵸.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맞아요. 그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귀하고 맞아. 소중한 것이니까 그것이 또 주머니가 다 털어버리면 나는 그거를 주우러 간다. 맞아요. 내가 줍지 않더라도 나한테 딸려서 맞아. 오기도 할 것이다. 네. 이런 말들을 어떻게 그러니까요. 생각하고 그런 쓸 수 있지? 이런 게 그게 너무 진짜 시적인 네, 표현들이고 좋다고 생각했어요. 비유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저는 또 재미있게 봤던 부분들이 이런 글쓰기와 관련된 네네. 이야기인데 그런 화분처럼 단순하게 글을 쓰고 싶다. 그냥 물을 주면 맞아요. 물을 뱉어내는 화분같이 그렇게 글을 쓰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도 되게 공감이 또 많이 가기도 했고 그 약간 마지막 부분쯤에 이 문장의 이 표현들 하나의 단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가 까끄러운 스웨터라는 표현을 까끄럽다와 깔끄럽다와 뭐 까끌까끌하냐 요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맞아요. 또 저희도 이제 쓰다 보면은 이거 비문인데 근데 이게 표현이 딱인데 막 이런 생각을 사실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좀 허술하게 너무 치밀하게 읽지 말고 허술하게 그냥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한 그런 부분들이 되게 귀엽고 그 또 약간 공감이 간다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 번 생각하고 이렇게 쓸까 말까 고민하는 게 사실 허술하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맞아요.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 안에 에너지들이 엄청 모여 있는 네. 건데 밖으로 보이는 거는 또 그렇게 답답하거나 경직돼 있지 맞아요. 않으니까 그런 게 되게 문학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이야기들과 그런 분위기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네. 그냥 어디를 펼쳐도 그냥 문장들 한 문장 한 문장이 되게 아름다운 문장들이 많아서 맞아요. 그냥 시집 읽듯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약간 기분을 뭐 전환시키거나 가라앉히고 싶을 때나 약간 정말로 여름빛 아래에 선선한 그늘에 있는 기분을 느끼고 싶을 때 읽으면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선선한 그늘 아래서 네네. 읽을 때 되게 네. 잘 어울릴 것 같고 이게 딱 그냥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진짜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 그냥 이걸 막 꼭 순서대로 내가 쫙 다 읽어야 된다기보다는 정말 시집 펼쳐서 이렇게 맞아요. 열리는 부분을 그냥 읽듯이 그렇게 읽어도 되게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무데나 펼쳐도 읽기 좋은 문장들이 있어서 네. 되게 좋았어요. 이게 제목이 있지도 않거든요. 글마다. 맞아요. 저는 그것도 되게 특색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제목을 붙일 수 맞아요. 있는 글들인데도 그냥 딱히 제목이 그렇죠.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별로 네, 이렇게 딱 이렇게 쭉 해놓는 읽을 수 있는 것도 또 이 작가님의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또 이렇게 그러게요. 이제 다가오는 여름을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여름의 책들을 모아서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선선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뭔가 따뜻하면서도 서늘하고 그런 진짜 선선한 그 기분 좋은 네. 상쾌함 같은 게 느껴져요. 맞아요. 네. 그런 기분을 느끼시는 여름빛 아래를 많이 한번 또 찾아서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또 오늘 제가 좀 늦게 오긴 했는데 이제 또 책방을 열 준비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책 속에 흠뻑 머물다 가세요.